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2차 시. 자, 12차 시. 자,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세 번째 대단원. 이게 뭐,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죠.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 대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차 시에는 공간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이 공간 도형은 우리가 사실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이제 공간 도형에 나왔던 어떤 도형 얘네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정육면체, 그렇지? 뭐 사면체, 구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뤘었는데 어 걔네들을 다룰 때는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이런 거를 정육면체라고 해. 이런 거를 뭐 직육면체라고 해. 이런 걸 사면체라고 해. 이때 뭐 부피를 구해봐. 건널비를 구해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 정확하게 이 기하에서는 이 뭐 평면의 뭐 결정 조건이라든지 뭐 공간의 결정 조건이라든지 뭐 사실 공간의 결정 조건은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공간은 그냥 3차원이기 때문에 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공간이죠. 근데 우리가 뭐 이 공간에서 평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지 뭐 이런 것들 뭐 얘네들이 서로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했던 부분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이론,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뭐지?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거,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가 이제 위치 관계입니다. 자, 위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평면. 자, 평면 뭐가 있어야지 평면이 만들어지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점만 있어요. 자, 점만 있으면 평면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그치? 자,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점만 있을 때 평면이 만들어지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안 만들어지죠. 점은 그냥 점 하나야. 그렇다면 점 하나가 더 있어. 자, 점 두 개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만들어지죠. 그치? 어떻게든 만들어진단 말이야. 점이 자 이렇게 주어지면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치? 자, 직선이 만들어져. 점 두 개가 존재하면 직선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점이 세 개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좀 이따 잘 지울 겁니다. 자, 점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치? 이 점 세 개를 갖고 있는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에 있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그치? 제가 이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라는 말을 설명을 안 드렸네. 자, 한 직선 위에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아까 그랬던 자, 두 점만이 아니라 세 점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 한 직선에. 그렇다면 얘는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선을 만들고 끝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평면을 만드는 조건은 아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은 아니다.입니다. 그치?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애냐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가 세 점이면은 평면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했죠. 자,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 그러면 두 점이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렇다면은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세 점에서부터 우리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세 점이 있어. 세 점이. 근데 그 세 점이 어떻게 있다 그랬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세 점 중에 두 점을 내가 연결했어. 그러면은 얘는 직선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평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 조건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않은 한 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치? 첫 번째 나와 있던, 자, 이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우리 이렇게 직선이 있어.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자, 두 직선, 뭐 L과 M이 있는데, 자, 이 두 직선의 그냥 위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까?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평행하든지, 이거 말고 있나요? 평면에서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치? 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얘는 어때?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다라는 거는 최소한 두 직선이 있어야 돼. 두 직선이니까. 한 직선만 있으면, 자, 앞에서 봤던 한 직선만 있으면 얘는 뭐 그냥 직선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직선 하나밖에 없는데 얘처럼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얘는 뭘 만들어? 평면을 만들 수 있죠. 평면을. 그치? 자, 근데 밑에 있는 그림처럼 평행에 그래도 또 하나의 직선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우리가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지금 공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직선이 있으면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냐면 두 개.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지 않아야 돼. 근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평행해야 돼. 그치? 그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든 평행하든 하면 무조건 평면이 만들어져.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평면의 결정 조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자, 외운다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싫지만 얘네들을 이해하면 그게 참 애매한데 이해하면은 떠올라야 되지. 그치? 떠올라야 돼. 물론 우리가 이 기하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얘네들 이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사용을 해.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기본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공간 도형을 배우기 위한 기본 작업을 이제 이번 차씩 뭐 다음 차시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 네 가지 우리 계속 살펴볼 겁니다. 왜냐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 그냥 평면이면 평면이고 직선이면 직선이고 공간이면 공간이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뭐 평면을 만드는 결정 조건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얘네들을 이렇게 딱 평면의 결정 조건이 뭐야라고 누가 물었을 때 평면의 결정 조건 그냥 평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었고 두 번째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나는 거 아니면 평행한 거 이때 다 평행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문제 1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1번. 삼각기둥. 그치? 삼각기둥.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자, 삼각기둥이 있는데 이 삼각기둥에서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 1번부터 볼까요? 자, 세 점 A점과 E점과 F점이 있어요. A점과 E점과 F점. 자, 그럼 어떤 평면이 만들어져? 자,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잘라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기울어져서 잘라지는 평면이 하나 생겨. 그러니까 1번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F라는 점과 직선 BE. 자, 만들어지죠. 어떤 애가 만들어져? 여기 BCF인가? 자,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죠. 그치? 옆면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진다. 앞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면을 또 얘는 만들 수 있구나. 평면을 결정 지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직선 AE와 직선 AE와 직선 BD. 자, 직선이라고 나오죠. 지금 2번도 직선, 3번도 다 직선 이렇게 나와요. 직선. 그러니까 쭉 연장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연장해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미 이 안에서 한 점, 이 점에서 만나요. 자, 이 점에서 만나니까 평면을 만들죠. 그래,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선 BC와 이런 직선 BC와 직선 DF. 자, 직선 DF. 자, 얘는 만드나요? 자, 우리 평면을 만드는 거 뭐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삼각 기둥이다 보니까 여기 AD, BE, CF. 자, 얘네가 길이가 같잖아. 기둥이니까. 그치? 길이가 같아. 근데 그러면은 윗면에 있는 이 직선과 밑면에 있는 이 직선은 윗면과 밑면이 평행하다 보니까 절대 만날 수 없죠. 그치? 절대 만날 수 없어. 절대 만날 수 없는데 뒤에 나오지만 두 개의 평면이 평행하면은 절대 이 평면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직선이랑 절대 만날 수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평행할 수도 있지만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지금 이 문제 1번의 그림 같은 경우가 어때요? BC와 DF는 평행하지 않지. 근데 만나지도 않아. 그치? 그거는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없었죠. 아까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두 직선이 만나든지 평행하든지였어. 그치? 그래서 4번은 안 되는구나.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기초적이지만 잘 알고 계시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개념으로. 자, 두 번째 개념은 공간에서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공간에서. 자, 이제 공간에서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는 평면을 지을 수 있는 거. 공간이라는 거는 아예 제외된 상태로 개념을 배웠어요. 단지 문제 1번은 공간도형에서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평면이라는 거를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이제는 대놓고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어때?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을 잘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볼게요. 자, 공간에서입니다. 공간에서. 자, 공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두 직선이 공간이야. 자, 공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는 얘는 뭘 결정한다 그랬어? 그치? 얘처럼 한 평면을 결정짓는 조건이 됐었죠. 아이고, 너무 올렸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자, 두 개 직선이 평행해. 그러면 얘도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는 거였어. 그치? 자, 근데 지금 얘네는 둘 다 뭐였어? 평면의 결정 조건,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야.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면 하나의 평면을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직선이 공간에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자, 하나의 직선은 이 위에 있어. 이 위에 이렇게 있어. 근데 하나의 직선이 얘를 뚫고 가. 이렇게 뚫고 가. 그러면 얘네들은 안 만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예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그래 뚫고 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사실은 어떤 애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을 갖고 있는 하나의 평면이 새로 생기는 거죠. 하나의 평면이.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의미가 없어지는. 그치?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어떤 애?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나 평면을 만드는 거.
그럼 평행의, 그치? 얘도 뭘 말하는 거? 한 평면을 만드는 거. 평면의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이라서 특이하게 얘가 나온 거죠. 한 평면에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말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뚫고 가는 애가 존재해. 뚫고 가는 애가. 이렇게 얘를 꼬인 위치에 있다. 자,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답니다. 꼬인 위치. 이 꼬인 위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직선과 평면이에요. 자, 평면이 있어. 자, 이런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죠. 그치? 얘를 첫 번째 포함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을 뚫고 갈 수 있죠. 평면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얘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떨 수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은 평면 위에 있지. 걔를 포함된다라고 표현했지. 근데 평면 위에 있지 않은데 평면과 평행해. 안 만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마치 평행하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해를 가지고 우리 방정식처럼 해를 가지고 본다면 첫 번째 그림의 해가 무수히 많죠. 그치? 평면 위에 직선이 있다 보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아져. 그치? 해가 무수히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해가 한 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평행하다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해가 없다. 자, 제가 지금 이 해를 가지고 얘기한 거는 지금은 사실은 별 사용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평면의 방정식, 공간도형 사실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본다면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더 받아들이는 게 쉬웠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한 개다. 이게 오히려 더 저는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그림 다시 보시면은 이처럼 평면 위에 있는 거 포함되는 거, 평면과 직선, 평면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뚫고 가는 거, 그렇지? 얘는 한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엔 평행에 만나지 않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뿔이 있을 때, 자, 사각뿔이 있을 때, 직선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자, 꼬인 위치 뭐였어요?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꼬인 위치. 평면 위에 찬 직선이 있고 그 직선과 만나지 않고 평면을 뚫고 가는 애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나온 AB라는 직선과 자, 이런 AB라는 직선과 꼬인 위치에 있는 거를 찾아라 하니까 우선 뭐가 되면 돼? 만나면 안 되지. 그치? 만나면 꼬인 위치가 될 수 없죠. 그치? 아까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는 애들 다 제외해줘. 그러면은 여기 AC도 없애야 되고 AD도 없애야 되고 AE도 없애야 돼. 그치? 그 다음에 BC도 없애야 되고 BE도 없애야 돼. 자, 그러면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거 말고는 안 만나는 건데 안 만나는 게 두 개가 있었어. 자, 얘네 두 개가 있어서 평행한 거랑 꼬인 위치. 근데 우리는 지금 꼬인 위치를 찾아. 그럼 평행한 거 없애야 되지. 평행한 게 있어? AB와 없죠. 그렇지? 평행한 게 AB와 직선 AB와 평행한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CD, ED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CD와 자, ED는 직선이라는 거 안 쓸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A와 CD 평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면에서 생각하면 마치 평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공간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사각뿔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 사각뿔이 그려지고 거기서 모서리가 A, B라는 모서리 그 다음에 C, D라는 모서리가 만나지 않는구나. 근데 평행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게 안 그려지면 좀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또 뭐야? 직선 AB 똑같은 자,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을 묻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자, 찾아볼까요? 자, 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우선 뭐가 보여? ACD라는 이 평면 A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만 만나. 그렇지? 평행하지도 않잖아. 그렇지? 다시 보면 직선과 평면 어떤 경우에 있었어? 이거야, 박스. 포함되던지, 한 점에서 만나던지, 평행하던지. 근데 아까 우리 AB라는 이 직선, 파란색 직선. 자, 이 AB라는 직선과 평행한 애는 이 사각뿔 안에 없죠. 평행한 거 없어. 그렇다면 뭐밖에 없어? 평면 위에 있든지, 평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잠깐. 한 점에서 만나지. 다시. 평행한 경우가 이 AB와 평행한 경우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면 위에 존재하든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든지. 근데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원하니까 포함되는 걸 제외하면 되겠구나. 그치? 포함하는 걸 제외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포함하는 평면을 제외해 볼게. 자, 여기 있는 ABC라는 이 평면은 AB를 갖고 있죠.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옆에 AB이라는 애도 또 갖고 있죠. 그 다음 또 있나요? 그 다음은 없죠. 그치? 그럼 나머지야. 이렇게 X 표시하면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볼게. 그럼 여기 있는 ACD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에서 만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옆면 AED, ADE. 자, AD 얘도 A에서 만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밑면 있죠, 밑면. BCD 얘는 어디서 만나? B에서 만나. 그치? 이거를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3개입니다. 3개.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이번엔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예요. 자, 지금 앞에서 했던 거 뭐였어? 첫 번째가 평면의 결정 조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서 3개가 나왔죠.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는 평면의 결정 조건이었고, 세 번째가 꼬인 위치. 이렇게 공간에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개.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평면이 직선을 다 갖고 있든지 포함하고 있든지. 그 다음에 꼬인 위치처럼 한 점에서 만나든지. 세 번째는 평행하든지.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은 그럼 어때? 이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평면. 그럼 얘는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그치?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자, 근데 만나지 않는 거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평행해야지 만나지 않으니까. 그치? 이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에서 곧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어 하나. 이거는 뭐 어렵죠. 교선. 그치?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애를 우리는 교선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고. 자, 그렇다면 문제 3번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직육면체에서 평면 ABCD와 ABCD와 만나는 평면을 모두 찾고, 자, 모두 먼저 찾고 교선을 말해봐 였습니다. 앞에부터 할까요? 만나는 거 AEFB 뭐 ABFE라고 해도 되고 교선 뭐예요? AB. 이거 너무 쉽죠. 그다음 옆면에 또 옆면 BFGC 또 교선 BC 뒤쪽에 DCGH 교선 DC CD 또 이쪽 왼쪽에 AEHD 교선 AD. 이건 뭐 별 문제는 아니죠. 그치? 자, 이렇게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오늘 이번 영상에 이것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내 개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 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입니다. 자, 이 내용 뭐
생각열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고 우리 여기 이제 126페이지를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n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이해는 하셔야지만 우리가 뒤에 사실은 자, 잠깐 넘겨볼까요? 교과서를. 자, 이렇게 예제 3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내용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우리는 수직인 거 직각인 게 중요해. 그치?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은 삼수선 정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수선 정리 기하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하기 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1번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을 LM이라 할 때 L과 M이 평행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찌 보면 뭐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복잡하게 우선은 미지수라고 할까 막 알파 베타 감마 막 LM N 막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이 저기 결국에 뭐냐면 이쪽에 같이 그리면서 볼게. 자, 두 평면 지금 이 그림은 결론적인 그림이잖아, 그렇지? 결론적인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보려고 노력해야 돼. 평행한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어. 자, 근데 얘가 평면 감마와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교선이 생겼어.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 여기는 점선에다가 또 내려가. 이렇게 해서 또 얘랑 만났어. 이렇게 만났어. 또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감마야. 자, 감마. 자, 이때 잠깐만. 내가 뭘 좀 잘못 눌렀나 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생기는 두 교선은 L과 M. 자, 얘가 L, 얘가 N인 거죠. M.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결론적인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있는데 그치? 얘가 얘는 평행한 거야. 알파, 베타가 평행해. 근데 감마라는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이 L과 M이 평행한지를 확인해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했어요. 자,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했어. 그러면 평행한다라는 거는 만나지 않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L이라는 직선과 잘 따라오셔야 돼요.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도 안 만나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얘네가 안 만나. 그러면 안 만나. 근데 이 L과 M을 뭐 입장에서 이제 확인하냐면 감마라는 이런 평면에서 감마라는 이 평면에서만 생각하자야. 감마라는 평면에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 L과 M이 안 만나? 그럼 감마라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인데 만나지 않아. 그럼 얘네는 뭐밖에 없어? 평행밖에 없죠. 공간이 아니라 이 감마라는 평면에서만 생각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그렸다가 할까요? 자, 두 평면이 있어. 자, 두 평면이 있는데 두 평면 알파와 베타를 지나는 또 다른 평면이 하나 있어. 자, 또 다른 평면이 하나 있어서 대충 적당하게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감마가는 평면. 그랬을 때 얘네들의 교선, 얘를 L이라는 직선, 얘를 M이라는 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 L과 M이 평행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걔가 가능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해. 왜?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거든. 자,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거든.
자,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L과 M은 안 만나, 만나지 않아. L과 M이 안 만나? 근데 L과 M은 어디 위의 점이야? 감마 위의 직선이야. 자, 감마 위의 직선이야. L과 M이 감마라는 직선 위의 점 직선인데 안 맞나? 그러면은 L과 M은 평행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해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L과 알파가 평행합니다. 자, 이걸 일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을 M이라고 하자. 복잡하죠. 이게 이런 거야. 자, 얘랑 교선이라고 하자. 이때 L과 M이 평행함을 증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L과 알파가 평행하다 그랬어요. 자, L과 알파가 평행하다라는 말은, L과 알파가 평행하다는 말은 얘네 두 개가 어떻다라는 거? L과 알파는 안 만나. 그냥 X로 쓸게요. L과 알파가 만나지 않아. L과 알파가 만나지 않아? 근데 M은 지금 어디 위의 점이라 어디 위의 직선이야? 자, M은 알파랑 베타 위의 직선이죠. 그치? 자, M이라는 애는 알파 위의 직선이기도 하고 베타 위의 직선이기도 해. 교선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M이 알파 위에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자. 제가 지금 알파 베타 위에 있다고 제가 뭐랄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M이 알파 위의 직선이야. 그치? M이 평면 알파 위의 직선이니까 알파 위의 직선이니까 두 직선 L과 M이 어때요? L과 M이 만날 수가 없잖아. 그치? L과 아까 뭐였어? 알파가 평행하다 그랬어. L과 알파. 근데 M은 알파 위의 직선이잖아. 그러면은 직선과 이 평면이 만나지 못하니까 직선과 이 직선 평행해. 그치?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5번도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5번.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잘 안 떠오르면 영상을 멈추고 직접 그려보면서 생각을 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L과 베타가 평행해 라는 거를 또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가 평행해? 그러면은 우리 위에 계속 얘기하는 거 알파랑 베타는 만나지 않아. 그치? 자, 그림으로 보면 알파 평면, 베타 평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알파, 베타가 만나지 않아. 그러면 직선 L이 알파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직선 L이 알파 위에 존재하면은 베타랑은 어때? 당연히 만나지 않죠. 그치? 이때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존재하니까 왜 평면과 평면이 만나지 않으니까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도 평면과 만나지 않죠. 그치?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 예제 1, 문제 4, 문제 5 중에 문제 5가 가장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만 더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 예제 2번.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자, 이것도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평면 알파가 있어.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과 M. 자, L과 M.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직선 L과 M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맞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 두 직선에 의해서 자, 두 직선에 의해서 만나는 이런 평면이 하나 생길 거야. 그 평면을
베타라고 하자. 자, 시작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평행한 두 평면이 있어. 이걸로 시작했었어요. 그렇지? 나오면. 근데 이번에는 자, 다시 보면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만나지 않는 한 점,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 그 평면을 베타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는 평행해 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보세요. 자, 이걸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된 가정. 우리는 평행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어? 이거는 이제 이 방법은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모순이다라는 거를 찾는 거야. 모순이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치? 자, 어떻게 보이는지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평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어. 그러면 뭐야? 여기는 이 알파, 여기는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보는데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난다라고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야. 자, 그렇다면 평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교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교선을 n이라고 한 거야. 그 교선을.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지 않으니까 교선이 존재해. 그러면 이 n은 어때요? 이 직선 n은 평면 알파 위에도 있고 평면 베타 위에도 있게 되는 거니까 자, 우선 평면 알파를 보면은 이 알파와 아까 L과 M이 평행하다 그랬지. 그치?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이었으니까 자, 평행하단 말이야. 걔가 지금 나온 거야. L이라는 직선과 알파랑 평행하고 M이라는 직선과 알파 평면과 평행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 N 입장에서는 N은 알파 위에 존재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했었죠. 다시 이쪽에 볼게. 자, 알파랑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그러면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 N은 그치? 알파 위에 있는 직선 N은 당연히 LM과 만나지 않겠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 N이 LM과 만나면 안 돼. 그러면은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 N과 L을 봤을 때 만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한 거밖에 없죠. 평행해. 또 M과도 평행해. 그래? 그러면 L과 M도 평행해야지. 그치? L과 N이 평행해. N과 M이 평행해. 그러면은 L과 M도 평행해야 돼. 그치? 근데 L과 M은 평행하다 그랬을 때 조건이 이렇게 됐지. 한 점 P를 지나고 한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 L과 M. 그치? 그래서 모순이구나. 그래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영상 마칠게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이거 되게 당연해. 그래서 이거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베타 평행, 베타, 감마 평행. 그러면 알파, 감마 평행에 그렇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것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 위에 두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L과 M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알파 위에 두 직선 L과 M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L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하죠. 왜?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니까 알파 위에 있는 직선과 베타 평면도 평행, 또 알파 위에 있는 직선 M과 베타 평면도 평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 예제 2번처럼 가정을 할 거야. 만약 두 직선 L과 M이 감마랑 M이 감마랑 만나.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자, L과 M이 감마랑 만난다고 가정하자. 맞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자, 지금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다고 그랬잖아.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L과 M이라는 직선, 지금 우리 여기 이거 있잖아. 여기. 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때요?
L과 M은 베타 평면과 평행하다고 했는데 L과 M이 베타랑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게 되셨어요? 응? L과 M이 감마랑 만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L과 M이 감마랑 만나. 그래? 맞나? 근데 베타와 감마가 평행하니까 감마랑 만난다라는 말은 베타랑도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그치? 맞죠? 근데 우리 뭐야? 무슨 생기죠? 아까 처음에 얘네들 만나면 안 되잖아. 그치? 평행한 평면끼리 만나지 않아? 그러면은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도 다른 평면과 평행해서 만나지 않아야 돼. 그치? 그래서 또 모순이 생기더라. 그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문제 6번은 이 증명 과정을 꼭 기억하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 6번은 그냥 이런 결과만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예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지 이 예제 2번과 뒤에 문제 6번은 증명하는 어떤 방법이 우리가 모순을 찾아내죠. 반대인 걸로 가정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증명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얘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증명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순을 찾는 과정 어떤 뭐든 이게 뭐 지수함수든 뭐든 다른 거를 증명할 때 반대 과정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5번도 마찬가지. 그치? 문제 4번, 뭐 예제 1번 한번 증명해 보시면서 살펴볼 필요는 있고 밑에 문제 5, 예제 2, 문제 6 정도는 그냥 한번 보시면 결과만 보시고 쭉 하면서 증명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구나 이 정도만 따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얘네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얘네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